서브 이슈입니다. 노후 대책 세계 1등 주식 말고 대안이 있나? 43세에 가장 많이 벌고 61세서부터 적자 인생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인은 대학을 졸업하는 27세서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3세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60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을 죽을 때까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이 80에 영하 10도가 넘는 맹추위에도 박스를 주워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싱글 1인 가구 절반이 빈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1인 노인 가구의 연평균 시장 소득은 436만 원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로 높고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의 빈곤율보다 훨씬 높은 70%에 달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은 결국 맹추위에 박스를 주워야 한다는 얘기죠. 노인 자살률 OECD 압도적 1위, 준비 안 된 초고령 사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빈곤율이 높다 보니 노인의 자살이 많습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48.6명으로 전체 자살 연령 자살률 26.6명의 1.5배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 2020에 나온 자료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인 18.4명보다 약 2.9배가 높게 나타나서 더욱 심각합니다. 수명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빈곤한 노년이 늘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대책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가인데요. 한국 경제가 지금은 3만 불을 넘어 잘 나가고 있지만 무역 적자가 올 초처럼 지속된다면 역성장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아르헨티나처럼 역성장한다면 한국의 복지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몫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에 돈이 있어야 노령연금도 주고 의료보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면 노인 빈곤 문제는 각자 도생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인데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노후를 보장받기 힘듭니다. 한국의 초호황기를 지났을 때에는 제조업 중심이라 아이들도 많이 낳았고 자식들이 취직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 중 한 명만 효자여도 노인이 되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을 한 명만 낳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며 심지어 결혼도 안 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교육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오히려 노후를 준비해야 할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자식도 대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인데요. 결혼을 해서 둘이 집을 얻으면 집값이 절약이 되죠. 둘이 벌어서 한 사람 몫은 저축을 하고 한 사람 몫으로 생활을 하면 노후 대비도 됩니다. 그러나 자식의 교육비로 노후 대비의 비용이 전부 쓰여진다면 노후 대비가 안 됩니다. 교육비가 아니더라도 소비 습관이 높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노후 대비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비혼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집을 해야 하고 여성은 혼수를 하는 것이 특성상 남성의 결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바뀌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집과 혼수를 하는 집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이고요. 이렇게 동등하게 신혼을 시작하는 커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모은 돈도 없는데 남자를 보는 눈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만 하더라도 몇 억 원은 들어갑니다. 블라인드를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을 모은 남성이 있어도 여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며 몇 억 원을 모은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요즘 여성은 육강남이 아니라면 몇 억 원 정도에는 결혼을 안 해준다는 여성이 많이 늘었습니다. 육강남이란 첫 번째는 키인데요. 175 이상의 키, 그리고 적당한 체격. 두 번째는 호감형 외모이고요. 세 번째는 모나지 않고 둥근 성격이고, 네 번째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4년제 인서울 이상의 학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남성은 한국 여자의 육강남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비자발적 비혼으로 가거나 국제 결혼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눈이 높아진 이유는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비교 심리가 SNS로 증폭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들의 상상 속의 인물인 육강남은 20대 이미 품절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보는 쪽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일까요? 제가 보기엔 남성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은 자신이 벌고 있는 돈을 쓸 때 미래를 생각해 소비를 합니다.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150만 원 정도는 소비를 하고 150만 원은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별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외모를 가꾸거나 옷을 사거나 명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낚시, 캠핑 등 취미 정도로 즐기기는 하지만 절대 씀씀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혼을 선택한 남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일만 한다면 얼마든지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너무도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은 모두 돈만 있다면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배달 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고 청소도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업체를 통해 시키면 됩니다. 옷을 다리거나 세탁도 물론 아웃소싱이 됩니다. 남자는 돈을 아끼려고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만 하면서 살면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남성 혼자 살기에는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처녀적의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이 번 돈 대부분을 소비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이 모은 돈은 대부분 3천만 원입니다. 같은 나이대의 남성과 모은 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는 외모, 명품, 오마카세, 호캉스, 해외여행 등 때문입니다. 남자는 동성 친구의 소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친구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자신의 삶의 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내가 동창회에 갔다 와서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는 이유가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남편 잘 만나 사모님이 되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속성인데요. 그것이 뼛속 깊이 남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군집 생활을 하던 집단 무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시시대 남성은 주로 사냥을 하고 여자는 채집을 했습니다. 채집을 할 때 좋은 딸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러한 습성이 여자를 관계 지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의 관계 지향성은 문제 해결할 때 나타납니다. 남자는 주로 문제를 들었을 때 주로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반면 여자는 자신의 문제 자체에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즉 여자는 공감해서 행복을 느끼죠. 엄친아라고 있지만 아친아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남의 남편, 남의 아들, 딸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은 엄마의 비교질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여성은 자신이 번 돈을 소비하고 결혼을 해야 할 나이에는 막상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상향혼을 한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퐁퐁남, 마통론 등이 나오면서 각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차라리 혼자 살거나 국제 결혼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통론이란 여자의 혼수인 3천만 원도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온 돈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남자에게 경제권을 달라고 하고 남편의 돈으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갚아 나간다는 것이 마통론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더라도 혼수는 처갓집에서 돈을 빌려 남편의 월급으로 갚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이 요즘 유행입니다.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무조건 서로 신용조회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신용조회를 해보자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신용조회를 하자는 것은 정말로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를 연애 상대가 아닌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하려는 것이니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거부를 한다면 결혼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면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고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안 한 여성입니다. 한국은 부모의 피해의식 때문에 엄마가 딸에게 잘못된 교육을 합니다. 엄마는 최대한 젊은 날을 즐기다가 딸에게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소비 성향이 높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젊은 날을 부정하는 나쁜 교육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성이 학력도 높고 여성 할당제 등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비를 하면서 젊음을 즐기다가 출산 연령인 35세가 가까워지면 그제서야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산 연령을 넘겨 결혼에 실패하고 나이 40이 넘어가면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이 아닌 일반 직장이 다니다 밀려나는 여성이 많을 것입니다. 내년 이 나이인 이주 노동자 역대 최대 16만 5천 명, 음식점도 고용 허용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정부가 2024년부터는 이 나이인 비자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음식점 등 서빙은 한국인이나 조선족 등에 한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서비스업을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 E9 비자 제도입니다. 이러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등의 젊은 여성들이 E9 비자로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몇 년 후에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40대 이상의 골드미스가 직장에서 잘리고 갈 것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비스업에 젊은 외국인 여성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이 있을까요? 반면에 남성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국제 결혼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른 여자들은 눈을 낮춰 퐁퐁남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30대의 경제력이 있고 순진한 공대생 남자들은 퐁퐁남, 맛통론 이후 각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애만 즐기고 결혼은 경제력이 갖춰진 여자와 하거나 아니면 비혼인 남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출산율 0.6명을 찍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대책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부동산인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홍대, 강남역 등 수익형 부동산은 6%도 안 나옵니다. 3%대에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10억 원짜리 겨우 3천만 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찰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42만 명,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겨우 0.82%밖에 없습니다. 대출로 질렀다가는 금리라도 올라가면 남는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바로 원금 상환해야 하는데 그때 대출 원금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상권은 정말 빨리 바뀝니다. 상권이 죽으면 세입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관리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제가 부동산을 10년 이상 하고 내린 결론은 돈 벌 때는 사람 상대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세입자 중 별 진상을 다 만나봤습니다. 싼 부동산일수록 쓰레기가 많은 곳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불황에 현금화가 안 됩니다. 쪼개서 팔 수 없다는 얘기죠. 경매라도 넘어가면 대출이 있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노후에 신용불량자 되면 남은 생은 지옥입니다. 게다가 세금은 얼마 셉니까? 다주택자는 2주택은 70%, 3주택은 82.5%로 징벌적 과세를 때립니다. 집은 내가 샀는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뺏어갑니다.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징벌적 과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호황계는 절대 팔 수가 없죠. 피해자 174명, 갭투자 전세 사기 40대 1당 징역형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갭투자로 집 숫자 100채까지 늘렸다가는 이제는 징역형입니다. 금리 올라 역전세 나서 전세금 못 내주면 바로 사기로 붙잡혀 들어갑니다. 갭투자는 부동산이 오르기만 하던 2000년대에나 통했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인데요. 결론은 세계 1등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로 노후 대책입니다. 잡주에 투자하다 몇 년 후에 자신의 계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상승률에도 결코 못 미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천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천재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인은 대부분 마이너스 계좌나 상장 폐지 깡통입니다. 결론입니다. 20년간 매뉴얼로 세계 1등에 투자하면 1천만 원을 가지고 25%의 복리로 투자를 했을 때 10년에 10배인 1억 원, 20년에 10배인 10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노후의 거짓골을 면합니다.